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 문제집하고 그 다음에 핵심 요약집을 병행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진도표를 받으셨을 건데 앞으로 진도표에 맞게 진도를 나갈 예정이므로 그 진도표에 맞게 좀 문제를 예습 차원에서 풀으면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풀 수만 있다면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58조까지 진도를 나갈 예정이에요. 자, 그러면 먼저 국토개법부터 한번 살펴나가도록 하죠. 여러분께서는 이 문제집하고 요약집을 반복 이렇게 체크하면서 공부를 하면 충분히 합격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6페이지 국토계획법 1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꼭 좀 풀어봐야 할 문제들을 위주로 해서 체크해가지고 풀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1번부터 보겠는데, 자, 국토계획법상 용어의 뜻, 이 용어가 총 21개 규정되어 있는데 거기서는 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 뜻 옳은 거 1번 도시군계획. 도시군계획은 6가지 행정구역이 나오죠. 그때 도시는 특특시까지 말하고, 그때 군은 어느 지역에 있는 군을 말하냐? 팔도되어 있는 군을 말하지 그 광역시 되어 있는 군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제외되죠. 그래서 1번 끝들이 광역시 관할역 그 군 거기다 미칠 것이고, 그 밑에다가 보기 시나요? 문제집 1번 문제집 1번 네 1번 보기 쉬어요? 자, 그래 광역시 관할역 군 거기다 미칠 것이고, 밑에다 을 제한 군 그렇게 써요. 그래 이렇게 미칠 것 쓰면 을 제한 군. 이렇게 그래 이 도시 군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 군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6가지 행정구역. 여기 때 도시는 특별시, 그다음에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 다음에 시, 여기서 만들면 도시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군 쪽에서 만들면 군계획을 하잖아요. 이때 군은 이 광역시 내에 있는 군을 의미한 게 아니고 팔도에 있는 군을 말하죠. 그래서 그 군이 틀렸습니다. 그래 1번 그게 틀렸고, 그 다음에 이제 1번에서 알아둘 것은 이 도시군계획은 2가지로 구분된다. 이것도 아셔야 돼요. 2가지가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이 도시군계획은 2가지로 구분되는데, 도시 군 기본계획하고 그 다음에 도시 군 관리계획, 이렇게 2가지로 구분되죠. 거기서 마지막에 광역 도시계획은 바로 도시 군 계획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것도 틀렸습니다. 1번은 2군데가 틀렸다. 2번 바로 지구 단위 계획은 전국적으로 무슨 계획으로 결정하느냐? 도시 군가로 결정한다. 도시 군가로 결정한다. 그때 줄 것이고, 6개 생각. 6개가 떠올라야 되죠. 용용용 기사집. 용 기사집. 이따 이것도 나옵니다만은 이걸 도시 군가로 결정한다. 그래서 2번 맞고, 3번 광역 도시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틀렸죠. 바로 광역계획권 그래야 맞죠. 광역계획권, 광역계획권이지 특별시 광역시 틀렸다.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그 다음에 4번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그때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에다 줄 것이고, 그때 사항만 남겨놓고 여기에다 떠나면 도시군계획 시설. 그래서 이 도시군계획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정비하는 사업 또는 개량 사업을 말한다. 그래야 되죠. 그래서 기반설이 틀렸죠. 5번 도시군관리계획. 이 도시군관리도 여보세요. 도시군관리도 바로 이 도시군계획의 일종이니까, 이때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행정구역은 이거하고 똑같죠. 이때 도시는 5개, 특광, 특특시, 그리고 군. 그래서 구 단위로 수립할 일은 없기 때문에 구가 들어가서 틀렸어요. 5번 구자 지워버리고 시 앞에다가 특광, 특특 이렇게 써야 되죠. 특별시 할 때 특, 광역시 할 때 광,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그래서 구가 들어가서 틀렸고, 개발정비 보조원 그다 다음에 자,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바로 3번으로 갑니다. 3번으로 가는데 국토계획법상 영회의 정의다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이 국가계획 뜻이 뭐냐 그러면은 중앙행정기관이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국가. 그래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계획이거나 또는 국가의 정책 목적을 이루게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중 거기서 도가 포함된 계획이 이게 중요해요.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상 할 때 도 떠남치고 도시군가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그다 도에다 떠남쳐서 이게 포함된 계획이죠. 제외된 계획이 틀렸죠. 그게 키포인트고 그 다음에 2번 공동구는 지하 매설물을 공동 수용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어디다 설치하는 시설물이냐 지하죠. 그래서 지상이 틀렸고 3번 광역시설은 기반시설 중 둘리상의 특광특특 시군 후 관하게 걸치는 시설 도로 철도라든가 둘리상의 특광특특 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뭐 폐기물시설 공항 같은 이런 것들이 다 광역시설에 포함된다. 맞습니다. 4번 개발 밀도 관리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 부족이 예상되지만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대하여 지정의 시 개발 밀도로서 이걸 지정하게 되면 그 안에 들어가서 건축물 건축 시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률은 강화 적용이 되죠. 그래서 완화가 틀렸죠. 완화가 아니라 강화. 특히 강화 적용될 때 용적은 그 용도적에 적용되고 있는 것에 얼마까지 강화 적용이 되어집니까? 50% 그때 써놓으시고 50%. 자 거기까지 받으시고 5번 지구단위계 이 지구단위 꼭 시험에 나오는데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적 일부 이게 중요하죠. 전부 하면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적 아까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적을 보았잖아요. 특광 특특시군이 그래 여기 대종광역시가 있다 그러면 대종광역시 전체에다 하나의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해서 하나의 지구단 만드는 게 아니고 일부에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일부라고 했죠. 전부라면 무조건 틀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도시군관리기다 이 두 가지를 체크하면 돼요. 4번으로 들어가겠는데 용어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1번 아까 했습니다. 도시군계획은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틀렸죠. 광역 도시계획은 도시군계획이 아니고 도시군 기본계획이 나와야 되죠.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계획으로 구분된다 이렇게. 2번 공공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틀렸죠. 기반시설 중 도시군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그때 축구 봐요. 기반시설 중 도시군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말한다. 그때 축구시고 거기 외치는 내용 중 도시군 거기다 떠넘치고 계획 떠넘치고 시설. 그래서 그것은 도시군계획 시설의 뜻이죠. 도시군계획 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말한다. 그러면 공공시설 뭐냐? 공공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 공원, 철도, 수도 같은 공공용 시설 말하죠. 자, 그 다음에 4번 아까 했습니다. 맞습니다. 5번 용도구역은 3차적 토지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바로 용도지역 위에 용도지구 위에 중첩, 중복 지정해 나가고 또 지정이 돼 있다면 그 지역, 그 지구에 여러 가지 건축행위 제한을 강화도 또는 완화도 적용을 하기 위해서 지정이 되어지는 그런 구역이죠. 최종적으로 지정할 때는 도시군가로 다 결정하죠. 용도구역은 총 5개가 있죠. 계시수도입 이렇게 돼 있죠. 이때 이 계시수도입을 도시군가로 결정할 때 시장 군수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시장 군수가 들어가서 드렸어요. 용도구역은 용도적의 행위 제한을 강화 밑에다 또는 완화하기 위해서 시장 군수가 아니라 바로 국장, 해수장, 시도사, 대도시장 얘네들이 도시군가로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때 용도구역별로 그 지정권자를 아셔야 돼요. 용도구역은 종류가 총 몇 개 있는가? 5개. 약조로 개, 시, 수, 도, 입. 개발 제한구역은 누가 도시군가로 결정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만. 시가와 조정구역은 누가 지정하느냐? 원칙은 관할 시도사가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지정하는데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시가와 조정구를 도시군가로 결정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이 수산양 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 해수자
도시장 공경은 시도사하고 대도시장만. 시도사하고 대도시장만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결정은 바로 도시군관리계 결정권자. 결정권자가 하는데 다만 누구는 못하느냐? 시장 군수는 제해. 이게 그래서 얘네들은 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시장 군수는 제해. 자, 이걸 잘 깨뜨리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은 자, 광역 계획권과 광역 도시계획에서 문제 나와 있죠. 1번. 이 문제를 보기 앞서서 우리 요약지 바로 용어 유형이 21개를 아까 문제화 시켜서 풀어봤는데 그래 몇 가지 더 요약 중에서 용어의 정의를 좀 체크해 봅시다. 요약지 3페이지 보시면 3페이지 바로 1번 아까 광역 계획권은 어떤 장소에 장기 발전방을 제시하냐? 광역 계획권 꼭 눈으로 찍어 놓으시고 2번 도시 군계획은 수립에 나가는 행정구역이 특별시부터 군까지 나오는데 그때 군은 광역시 관할구역에 되어 있는 군은 제외된다 이거 받으시고 마지막에 몇 가지로 구분되냐? 2가지 기본과 관리.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은 바로 마지막에 무슨 계획 수립을 지치면 되냐?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을 지치면 된다. 이런 것들을 눈으로 찍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될 때 특광 특특 시군 그때 개발 정비 보존차 수립하는 계획이다. 그 종류는 6가지가 있다. 영용용 기사집 꼭 받으시고 5번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 군계획 수립 대상 일부에 따라 수립하지 전부가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도시 군각이다. 그 다음에 바로 6번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 나오죠.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란 입지 규제 최소 구역에서만 맞는다. 이게 중요해.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 지정되면 그 안에서의 토지용은 이렇게 건축물 용도는 이런 것만 건폐율 높이는 이 정도만 정해서 바로 규제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만드는 계획이 바로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으로서 전국적으로 도시군가로 결정한다. 그 다음에 국가계획은 바로 마지막에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도가 포함된 이거 중요하고 넘어가셔서 보면 8번, 9번, 10번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가 나와 있죠. 이 용도지역은 1차적 토지용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결정한다.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2번 용도지구는 용도지역 위에 중첩 중복 지정해서 이미 지정되어 있는 용도지역의 여러 가지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하고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해 나가고자 도시군가로 결정한다. 이걸 눈여보시고 3차적 토지용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 용도기라고 했죠. 용도구역은 용도지역의 중복 중첩 지정이 되어지는데 그때 지정되어 있다면 용도지역의 여러 가지 행위자를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하겠어. 또는 용도지구 위에 중복 중첩 지정될 수 있는데 지정이 됐다면 그 용도지구의 제한도 역시 강화 완화 적용해서 마지막에 도시군가로 결정한 것으로서 총 5개가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11번 기반설은 잘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기반설한 것은 바로 총 50여 개가 넘는데 바로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시 추려 묶어놓고 있다고 그랬죠. 그때 교통시설에 해당하는 기반설이 뭐가 있는가? 그 공간시설, 그 다음에 유통공급시설, 그 다음에 공공문화체육시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보건위생시설, 그 다음에 방위시설. 특히 환경기초시설 4가지는 꼭 암비하자고 그랬죠. 바로 하수도, 폐차장, 폐기물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 그런 걸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기반시설 중 미출치지 아니한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는 그의 명칭, 위치, 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미출친 기반시설은 도시군가계 결정을 하지 않고도 설치 가능한 것이다. 이거 잘 받으셔야 돼요. 따라오고 있나요? 보고 있죠? 자, 10 그리고 2번, 13번, 13번하고 14번을 잘 묶어서 비교.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은 무엇을 설치, 정비, 개량한 사업인가? 도시군계획 시설. 그런데
도시군계획 사업은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세 가지가 있다. 무슨 사업이냐? 도시발사업, 정비사업, 도시군계획 시사업. 이렇게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도시발사업, 정비사업 있다. 이렇게 받으시고 오른쪽도 모셔서 19번, 20번, 21번 꼭 봐두시라고 시험에 나오니까 개발 밀도 권력은 키포인트가 뭐냐? 바로 강화, 적용한다. 건폐용률 찾았나요?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꼭 시험에 나올 건데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 밀도 권력을 애허지겠다만 정한다. 내허지겠다 정한 거 아니다. 뭐라고 정하느냐? 어디다 정하느냐?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데 정하죠. 그때 설치를 필요한 기반시설은 7가지가 있는데 그 7가지가 2번 나왔다고 그랬죠.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대학을 포함합니까? 제한합니까? 제한다. 그렇죠? 중요하고. 대학을 제한 학교, 그 다음에 폐기물시설 이런 것들을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다 지정을 하게 되는 것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고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된 그 장소에서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하게 되면 그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에게 기반시설 설치명을 내게 하느냐? 신축, 중축. 이게 키포인트라고 했죠. 이 정도를 용어 정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이어서 10페이지 문제집 광역계획권과 광역도시계획을 보겠습니다. 1번 광역도시계획이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1번은 그네나 한번 물어보죠. 이거 예습자 한 번에서 풀어오셨나요? 지난주에 진도 말씀드렸죠. 어디까지 갈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좀 이제부터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모의고사 보니까 점수들이 엄청 안 나왔대. 놀랐어요. 제가 모의고사 와, 안 보셨나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른 분들이 와서 보셨나요? 모의고사 점수 보니까 와, 엄청나. 자, 아무튼 지금부터가 중요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꼭들 합격들 하시기 바랍니다. 1번 광역 도시계획이다. 틀린 거 이렇게 됐는데 1번 지문 이 광역 도시계획 그 내용과 그리고 도시군기본의 내용이 다르면 이 양자 중 뭐가 더 상위인가요? 광역 도시계획이 더 상위니까 그걸 우선시한다. 맞고 2번 광역계획권은 누가 정할 수 있냐? 그렇죠. 국장과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도의사만. 그래서 광역시장은 정할 수 없다 그래야 되죠. 있다가 틀렸죠. 없다 해야 되죠. 2명만 정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해. 국토교통부 장관. 둘 이상의 시도를 묶어서 정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 도호 관할계획 내다 정할 때는 도의사가 지정을 하기 때문에 2번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 이 도의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해놨다. 그러면 그 지정이 되어 있는 그 지역이 뭐 천안시, 아산시, 홍성, 의상호이다. 그러면 그 4명이 만나가지고 협의를 거쳐서 야 이걸 우리가 수립하지 말고 도의사님한테 수립하도록 요청하자. 그래서 요청을 받았던 도의사가 그래 내가 하겠다라고 했다면 법적으로 도의사가 직접 수립해서 스스로 확정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3번 맞고요. 그때 도의사가 3번의 경우 도의사가 수립했다면 국토교통부장한테 승인받을까요? 승인 안 받고 스스로 확정할까요? 스스로 확정한다. 여기까지 머릿속으로 정리가 돼 있어야 되고 4번 이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 수립권자는 미리 공청회를 반드시 개최해야 되죠. 그 공청회를 열어서 누구 의견 들어야 됩니까? 주민하고 관계 전문가 반드시 의견 듣게 되죠. 5번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예컨대 대전광역시하고 충청남도 소속인 인접 계룡시 옆에 있는 모 군 이렇게 해서 광역계획권이 지금 지정돼 있다. 지정돼 있는데 그때 지정이 되면 바로 이 대전광역시하고 충남도사 만나서 광역도시를 여러 가지 정책 내용 포함해서 협의해 가지고 공동으로 수립을 하게 되는데 이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양자 중 누가 됐든 단독으로 아니면 둘 다 조정 신청을 국장한테 할 수가 있어요. 조정 신청 받았던 국토교통부 장관은 바로 단독으로 조정 신청하면 일정 기한까지 협의하도록 공고해서 보내고 협의를 도출하지 못하면 그 기간 내 직권으로
조정을 해주게 되는데 조정을 해주고자 할 때는 국토교통부에 있는 중앙도시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서 조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때 조정 결과 나면 그걸 반영해서 충남도지사하고 대전광역시장이 광역도시를 수립해서 국장한테 승인을 받으러 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5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3번으로 들어가겠는데 광역도시계획이다 옳은 거. 자, 1번 질문면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지사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맞죠? 그래 지정권자 꼭 2명이라는 걸 받으시고 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때는 도시군가로 결정하여 지정한다. 이건 틀렸죠.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것. 도시군가의 결정된 아까 용용용 기사지가 있다고 그랬죠. 용용용 기사지입. 그래서 광역계획권 지정을 할 때는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하는 건 아니다. 이거 꼭 알아주시고 2번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렸죠. 이 광역도시계획은 수립단위 기간에 대한 명시적 기준이었기 때문에 이건 틀렸습니다. 그리고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정반적으로 정비할까요? 이것도 없죠. 그래서 바로 2번과 3번은 광역도시계획과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이니까 틀렸다. 그 다음에 4번 이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이 지정된 후 그 장소를 대상으로 해서 미래상을 제시하고 체계했던 전략을 제시하도록 수립하고 도시 개발 사업가의 여러 가지 성장 추세를 고려해서 수립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다시 한번 이 광역계획권이 지정되면 광역도시를 수립하게 될 때 광역계획권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미래상을 그리고 국토종합계획과 연계가 되도록 수립을 하게 되는데요. 그 4번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죠? 그래. 이 광역도시계획은 원칙은 정책계획서니까 여건변에 탄력적으로 등할수록 포괄적이고 계략적으로 수립합니다. 수립하되 하위 계획, 자기보다 하위 계획인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에 명확한 지침을 내릴 수 있도록 특정 부분 위주로 수립할 때는 명확한 지침을 내도록 구체로 수립을 하게 됐다는. 그래서 4번은 맞습니다. 5번도 보죠. 5번은 왜 틀렸을까요? 광역시가 아니라 광역계획권. 그래서 이거 틀렸죠. 자, 넘어가시고 4번 보겠는데 4번 광역도시계획 등이다. 틀린 거 1번.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로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미리 아까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전광역시하고 인접해 있는 충남 소속인 계룡시 또 옆에 군 이렇게 인접해 있는 곳에다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때는 여기 대전광역시장 충남도사 의견도 듣고 계룡시장 옆에 군수의 의견도 들은 후 그다음에 국토교통부에 있는 중앙도시의 심의를 꼭 걸쳐서 지정을 합니다. 지정하고 나서 지정했던 장소를 관하고 있는 이 대전광역시장하고 충남도사한테 그 사실을 통지해줘요. 시도사에게. 그러면 통지받았던 그네들이 몇 년에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해서 승인 신청을 해야 되냐? 3년. 만약 3년에 승인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바로 이 국장이 수립해서 스스로 확정을 하게 돼 있다.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1번 맞고 2번도 맞고. 그러면 3번은 봅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사 요청했다. 아까 충남도지사 대전광역시장이 공동으로 수립하게 될 때 자기들끼리 정책을 협의해서 수립하기 좀 곤란하다. 그러면 지정권자인 국장을 끼어들게 요청할 수 있어요. 같이 합시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이 시도사가 법적으로 공동 수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야 되죠. 없다가 틀렸고. 4번 만약 저 충남도지사가 천안시, 아산시, 홍성군, 예산군을 하나의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해놓으면 지정한 날부터 3년에 그쪽 시장, 군수 이네들이 만나가지고 광역도시 수립해서 승인 신청을 해야 되죠. 그때 승인은 누구한테 받아야 되는가? 도지사. 맞고요. 그 다음에 5번 이 시장군수가 수립했던 누가 수립한 수립권자들은 공청회를 반드시 열어야 됩니다. 이때 수립할 때뿐만 아니라 변경할 때도 그렇다. 이게 중에 수립과 변경은 절차가 같다. 그래서 공청회는 필수로 개최된다. 이거 봐주시고 그 다음에 5번 보겠는데
5번 광역 계획권과 광역 시설이다. 틀린 거예요. 이렇게 돼 있죠. 1번 이 국토교통부 장관은 마지막에 광역 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는 지정권자로서 지정을 하게 될 때는 인접한 특광 특특 그런 관할구역 전부 일부를 포함해서 광역 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맞죠? 그런데 2번부터 이제 5번까지는 광역시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만은 이 광역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설치 관리할 때 원칙적으로 무슨 규정을 적용해서 설치 관리하면 되냐? 공동구가 틀렸어요. 바로 도시 군계획 시설 그래야 돼. 그래서 공동구가 틀렸고 도시 군계획 시설. 우리 요약집에 49쪽에 있어요. 2번부터 5번까지는 49쪽에 있습니다. 그래 거기다 써놓으세요. 2번부터 5번까지 묶어가지고 49페이지 참조 이렇게 요약집 49쪽 참조. 그래서 2번이 틀렸고 2번 광역시설 설치와 관련은 무슨 시설로 설치의 규정에 따른가? 도시 군계획 시설. 그리고 봉안시설 도축장 이것도 광역시설이 될 수 있다. 맞습니다. 광역시설 뜻은 아까 했죠. 기반시설 중에서도 둘리상의 특광 특특 시군의 관할구에 걸쳐 있는 시설인 도로 철도뿐만 아니라 둘리상의 인접해 있는 특광 특특 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이런 봉안시설 도축장 이런 것도 광역시설이 될 수가 있습니다. 4번 이 관계 특광 특특 시장 군수 이네들은요 광역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할 때에 협약을 체결해서 협의를 구성해서 설치 관리해야 합니까? 할 수 있다. 임의적이죠. 그네들은 의무상은 아니고 할 수 있다가 중요해. 만약 이 특광 특특 이네들 협약을 체결해서 협의를 구성해서 광역시설을 설치 관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특히 이 시장 군수들이 같은 도에 속해 있는 시장 군수들이 광역시설 설치 관리건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하지 못했다든가 협의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면 그때는 누가 설치 관리해 줄 수도 있냐? 도의사가 이렇게. 그 다음에 5번 국가적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 대표로 인천국제공항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런 국가적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그것의 설치를 관리를 사업 목적으로 사업 정보로 하여 만든 법인이 있어요. 인천국제공항 관리공단 이런 공단을 법인이라는데 이런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그자가 나와서 그 광역시설을 설치 관리할 수도 있다. 법이란 말 중에 법인을 내서서 설치 관리할 수 있다. 이걸 받으십시오. 자 여기까지가 자 광역계획관 광역시설 광역도시계획 그랬는데 우리 요약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볼까요? 7페이지 보시면 광역계획권과 광역도시 나와 있죠. 자 먼저 광역계획권 지정권자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보면은 지정권자 누군가? 국토교통부장하고 도사뿐이다. 그자들이 지정을 해 놓으면 바로 반드시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있게 되는데 이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는 바로 국장이 직접 단독으로 수립하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냐? 바로 아까 국장이 지어놨는데 관련 시도사가 3년에 승인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든가 국가계획과 관련해서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국장이 직접 수립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시도사가 공동으로 수립할 수도 있고 시도사와 국장이 같이 공동으로 수립할 수도 있고 도의사가 지정한 장소에서는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요청이 들어가면 협의를 거쳐서 도의사님이 수립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면 도의사가 수립할 수 있죠. 그래서 광역 도시를 수립할 수 있는 경우 수는 여러 가지 있지만 수립권자로는 전국적으로 국장과 시도사와 시장군수가 있다. 이렇게 봐두시고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셔서 이 광역 계획권을 지정하는 절차가 나와 있죠. 광역 계획권을 지정할 때 국장과 도의사가 지정한다 했는데 지정을 하게 되는 지역에 속해 있는 시도사 시장 군수 의견을 먼저 정치하고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할 때는 중앙도시는 심의를 꼭 거쳐서 지정 후 지체 없이 관계 시도사 시장군수한테 통보해주고 도의사가 지정할 때는 도 산하에 있는 시장군수 의견 꼭 듣고 그 다음에 지방도시는 심의를 꼭 거쳐서 도의사가 지정해서 지체 없이 관련 시장군수한테 통보해주면 끝입니다. 통보가 가면 밑에 그 자들이 바로 수립을 하는데 수립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경우수가 있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보면은 광역 계획권을 지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어떠할 때는 국장이 지정하고 어떠할 때는 도지사가 지정한가. 둘 이상의 시도를 묶어서 지정할 때는 국장, 박스 안에 들어가서 보면, 그리고 도호 관할계획다 지정할 때는 도지사가 지정하구나. 지정을 할 때 이네들은 직권으로 지정을 할 수도 있지만 요청을 받아서도 지정을 해 줄 수 있는데요. 요청은 누가 하느냐? 다른 부서의 장관인 중앙장,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사, 시장수가 지정과 변경 요청자로서 요청이 들어가면 요청받아서 지정을 해줄 수 있고요. 지정을 하게 될 때는 지정 단위가 있죠. 특광, 특특, 시군 단위로 딱딱 잘라서 편입해서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래 특광, 특특, 시군의 전부를 포함해서 지정 시 일반적인데 외주로 그 일부만 잘라서 편입시켜서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럴 때 지정할 수 있는 단위는 바로 광역시 내 군 단위로 잘라서, 또 특별시라든가 광역시에 있는 구 단위로 잘라서, 또 군 쪽에 있는 읍 단위로 면 단위로 잘라서 일부만 편입해서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밑에 광역계권 지정은 지정 후 실효기준이 없기 때문에 계속 유지되는 것이다. 광역계권 지정은 도시군계로 결정해서 하는 것 아니다 그랬죠. 2번 광역도시의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자 어떠한 장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수립하냐? 광역계획권. 그 말 중에다 그랬죠. 광역계획권은 장기 발전 방향이 빠졌는데 방향을 써놓으세요.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법적 성격은 바로 관계 행정기관만 구속하고 우리 일반 국민에 대해서 아무런 구속이 없는 비구속적 계획이며, 그래서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 대상은 아니다. 넘어가셔서 보면 그 말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3번 그 수립권자 아까 했고요. 구청장과 주민은 절대 수립권자가 될 수 없음을 이해하시고, 수립권자 경우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시장수가 공동으로 수립할 때는 어떨 때고, 또 도지사가 시장수가 공동 수립할 때 어떨 때고,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할 때는 어떤가, 이런 것들 좀 봐두셔야 돼.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하는 경우는 자기가 지정해놨는데 관계 시장 군수로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승인을 지금 안 들었다. 그때는 자기가 직접 수리하고 시장 군수와 협의를 거쳐서 도사님이 좀 수리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면 그때도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는데, 이때는 도지사가 수립했다면 승인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죠. 스스로 확정하죠.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도 스스로 단독으로 수립하는 경우가 있죠. 어떨 때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국장이 지정해놨는데 3년이 지날까지 밑에 시도사한테 승인이 안 들어왔다. 그럴 때도 자기가 직접 단독으로 수립해서 확정합니다. 그리고 수립 기준은 누가 정하는가? 박스 밑에 국장. 그 다음에 오른쪽에 광역도시계획 수립 절차. 이 수립 절차는 무슨 절차하고 똑같다 그랬습니까? 변경 절차와 똑같다 그랬어요. 변경 절차와 똑같다. 그래 기초조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될까요? 꼭 해야 될까요? 꼭 해야 되고, 공청회도 꼭 해야 되죠. 필수적이죠. 변경할 때는 개최하지 않아도 될까요? 개최해야 될까요? 해야 되죠. 그래 공청회를 개최하면 누구 의견을 꼭 들어야 되는가? 주민과 관계 전문가. 그때 이 자들이 공청회 개최 장소 참석해서 의견 제시했다면 반드시 반영해 줘야 됩니까? 꼭 그런 거 아닙니까? 꼭 그런 거 아니죠.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그때는 반영해야 한다. 타당성이 없으면 반영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의견 청취를 보면은 이 시도사가 수립하게 되는 장소에서는 시도의회, 시장수 의견 청취하고, 시장 군수와 수립하는 지역일 때는 시군 의회 의견을 청취하지만 구청장이 수립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구의회 의견 청취가 절대 없다. 그 다음에 수립권자, 수립기준 정하자는 국장이라고 있고요. 승인청은 시도사가 국장이 정한 장소에서 공동 수립할 때는 3년에 국장한테 승인시를 하고, 도지사가 지한 장소에서 시장수가 공동 수립할 때는 도지사한테 승인시를 하죠. 3년 이내에. 이때 승인청을 받아서 국장이 지정해 줄 때는 협의하고 심의 걸친데, 이때 협의 심의 기구를 보면은 국토교통부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국토교통부장은 중앙도시위원회 심의 거쳐서 승인 후 송부를 시도사에 하면 시도사 받아서 공가하고 열람시킨다고 그랬죠. 도사는 바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지방에 있는 지방도시를 심의 거쳐서 승인 내지 자기가 확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확정해서 시장수한테 송부하면 시장수가 공가하고 열람. 이렇게 조정은 통과하고, 넘어가서 보면
이 광역 도시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엄청 중요해요.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과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규정이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밑에 별표하고 참고까지 묶어서 광역 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가격은 10년 단위로 수립한다라는 수립단위 기간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것들을 잘 새겨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나 스탑 풀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문제집을 또 봅시다. 문제집 14페이지 도시군 기본계획 보겠는데 1번 도시군 기본계획이다.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지문면 시장 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해서만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인접한 시 또는 군 후 관할구역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야 되죠. 자, 계룡시장이 옆에 있는 인접 군의 일부를 또는 전부를 포함해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요. 자기 지역의 정책적으로 도를 앞으로 이렇게 설치해 나갈 정책을 포함할 때에 자기 지역에서 끝내는 게 아니고 인접해 있는 군, 시, 그 지역까지 연결하겠다는 구상의 내용을 정식으로 포함해서 수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인접 시군 후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고, 그래야 할 때는 미리 그쪽 장과 공동으로 수립하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협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머릿속으로 정리하세요. 1번 틀렸고, 2번 아까 했죠. 이 기본계획하고 광역 도시계획 뭐가 더 상위계획인가? 광역. 서로 다르면 뭐가 우선하는가? 광역.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바에 한다. 이거 발표쳐야 되죠. 광이 우선한다 그래야 되죠. 그 다음에 3번 이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인구 몇만 명 이하인 시와 군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나요? 10만 명 이하인 시와 군은 수립을 하지 아니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4번 기본계획을 변경한다, 수립한다, 절차는 같다, 공채는 반드시 개최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변경 위했다, 수립, 변경 똑같다고 그랬어요. 공채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개최된다 그래야 되죠. 공청회에서 누구누구 의견 꼭 들어야 되냐? 주민과 관계 전문가, 타당하면 반영해 줘야 된다 이렇게 하시고, 5번 광역시장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했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승인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않고 스스로 확정한다 그렇죠? 아시겠나요? 자,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수립권자가 몇 명인가요? 6명이죠. 특광, 특특, 시장, 군수. 그때 군수는 광역시에 돼 있는 군수를 포함할까 제할까? 제한다. 그래, 그런 6명의 수권자인데 6명 중 뒤에 나오는 시장, 군수만 팔도되어 있는 시장, 군수만 수립 변경했다면 도지사한테 승인청에서 승인받아야 되고, 앞에 있는 4명 특광, 특특은 자기 지역에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 변경했다면 국장한테 승인받는 게 아니고 스스로 확정한다 이렇게 알아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5번 틀렸죠.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가는데 도시군 기본계획이다 옳은 거. 1번 도시군 기본계획은 무슨 계획 수립 후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도시군 관리죠. 그래서 광역 도시계획 틀렸고, 2번 기준은 다 누가 정한다? 기준, 수립 기준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시도사 틀렸고, 자 3번 시장군수가 수립하는 때는 자기 지역의 의회 의견 들어야 돼. 시장은 누거? 시의회, 군수는 군의회. 맞습니다. 만약 여기 광역시장이 수립한다면 의회, 어떤 의회 의견 들어야 될까요? 아니요. 시하고 광역시 달라요. 그래서 여기 광역시장이 수립할 때, 대전광역시장이 광역시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광역시의회, 알겠죠? 누가? 광역시에. 그러면 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 거 수립할 때는 누가 들을까? 특별시의회. 이렇게 이해돼요? 중요한데 다시 한번. 그러면 여기 계룡시장이 수립할 때는 어디 거 들을까요? 시의회. 옥천군수가 수립할 때는 군의회. 도의회 하면 틀리겠어요? 그 관계를 잘 아세요? 자, 그래서 3번 맞고, 그네들 의견 듣기 위해서 의회에다 보내면 며칠이면 의회선 의견을 제시해 나가야 됩니까? 30일. 자, 4번 특광, 특특 이네들 4명이 기본계획을 수립했다면 국장한테 승인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아야 한다 틀렸죠? 받지 않고 스스로 확정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5번 이 도시 군기본계획 줄 것이고 타당성에다 줄 것이고
재검토 정비했다 체크해야. 도시 군 기본계획은 타당성 재검토 정비할 때 몇 년마다 한다? 5년마다. 그래서 10년마다 들렸죠. 무슨 계획도 이와 똑같다 아까 했어요. 도시 군 관리. 근데 광역 도시는 이런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여기까지. 알겠나요? 자,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바로 16페이지 3번. 3번을 보시면 이 도시 군 기본계획이다 옳은 거. 1번 아까 했는데 특광 특위 4명이 자기 지역에 대하여 수립한 기본계획 승인 국장이 하고.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국장한테 승인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확정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도산에 있는 시장서 수립했다면 도사한테 승인받는다. 그거 맞죠. 그리고 4번 2번 아까 했은 거 맞고. 3번 이해관계를 포함한 주민은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 기본계획에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틀렸죠. 기본이 아니라 관리. 기본이 아니라 관리. 도시군관리계획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그래야 되죠. 그때 주민과 이해관계자가 바로 도시군관리계획 위반을 제한할 때에 아무거나 다 제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4가지만 제한할 수 있죠.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이 약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기지산 대체. 그때 써놓으세요. 기지산 대체. 기지산 대체만 제한할 수 있다 그랬어요. 15페이지 참조 그렇게 써서 15페이지 참조 요약집. 몇 페이지 있다고요? 15페이지 참조. 꼭 시험에 나오는데 그래 기반시설 설치 정비 계량 지구단위 계획 일정과 변경 지구단위 수 변경 산업통 개발 징후 일정과 변경 용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을 지구단위로 대체해주고 용도지구 폐지해주세요라는 제한. 이 4가지만 제안서 낼 수 있다. 이렇게. 자, 그래서 2번, 3번 넘어가고 4번 보겠습니다. 4번은 맞아요. 아까 했던 건 또 나오죠. 기출문제인데 이것도. 자, 시장 군수가 기본계획을 수받은 병리하든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반드시 개최해야 되죠. 그래서 이따가 들렸고. 5번도 또 나왔네. 기본계획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5년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으로 들어가겠는데 도시군 기본계획과 광역 도시계획 옳은 거. 1번 이 기본계획과 광역 도시계획 모두 다 법정계획이다. 법정계획 뜻은 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법정계획이 반대말 볼까요? 비법정계획. 그래서 시험에 비법정계획이 이렇게 나와서 그럼 틀려요. 법정계획이다 맞고. 행정쟁송 대상은 아니다. 그렇죠. 이 2가지다 바로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니까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에 행정쟁송 대상 아니고 수립시 공청회가 필수계 맞네요. 그 다음에 2번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은 장기 발전방에 대한 계획으로서 구속적 계획이다. 틀렸죠. 비구속적 계획이다 그래야 되죠. 그 다음에 3번은 광하고 기가 서로 다르면 뭐가 우선한다? 광. 아까 했네요. 그래서 기본계획이 틀렸고 마지막에 4번은 기초수사는 필수적이다 이미지적이다? 필수적이다. 반드시 해야 되죠. 5번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렸죠. 어째서 틀렸을까요? 광역도시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규정 없다고 그랬죠. 도시군기본계획하고 도시군관리만 있죠. 이게 잘 나오니까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7번을 보겠습니다. 7번을 보시면 이 도시군기본계획이다 옳은 것. 1번 시장과 군수가 수립한 경우에는 국장에게 승인을 받는다. 맞아 틀려요? 누구한테 가야 되는가요? 도의사. 그래서 1번 틀렸고 모든 시와 군에 반드시 기본계획 수립은 틀렸죠. 아까 수도권에 속하지 않냐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시군으로서 인구 10만 명 이하인 시군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느냐 수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3번 아까 했네요. 기본계획은 10년 따라 수립한다 이런 규정 없어요. 그래서 틀렸고 4번 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수도 수립권자다. 틀렸죠. 이제는 수립권자 아니죠. 광역시 것은 누가 수립권자일까요? 광역시장이 수립해요. 인천광역시가 있다면 인천광역시에서는 인천광역시장이 수립하지 인천광역시 내에 옹진군이 있다. 옹진군수가 옹진군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때 수립권자에는 팔도되어 있는 옥천군수라든 이런 분들이 수립권자에 포함되지만
바로 광역시대에 있는 군수는 절대 수립권자가 아님을 주의. 그 다음에 5번 기본격은 일반 국민에 하여 구속력이기 때문에 비구속적 행정이고 그래서 행정쟁송 대상 아니다. 맞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기본격을 체크해 봤는데 이 기본격 요약집을 통해서 한번 또 중요한 것들을 요약집은 시험 볼 때까지 몇 번을 봐야 되냐? 최소한도 10번을 보면 좋은데 우리가 기본서를 통해서 한 3번 정도 보았다 가정하고 최소한 7번 이상 봐야 돼요. 알겠죠? 그래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요약집은 완전히 시험장에서 눈에 선하게 이렇게 여러 번 봐두셔야 돼요. 그래 복습할 때도 그 요약집을 병해서 집중 정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11페이지 보세요. 도시군 기본계 이미 우리가 또 했었죠. 이거 다 했는데 또 보는 거예요. 도시군 기본계에서 법적 성격 아까 했습니다마는 법적으로 이 기본계획은 일반 국민에 대한 구속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비구속적 행정계획이고 누구에게만 구속력이 있냐? 관계 행정기관에게만 구성 있는 그런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그 다음에 밑에 그래서 니은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밑에 2번 수립권자 6명 엄청 중요하죠. 6명은 특강 특특 시장 군수다. 이거 이 6명 중 앞에 있는 4명은 자기들이 수립행했다면 스스로 확정한다. 국장한테 승인받는다. 스스로 확정한다. 뒤에 시장 군수는 수립행했다면 누구한테 승인받는다. 도의사. 그 옆에 하나 가서 이 자들은 자기 관할에 대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면 인접하에 있는 특광 특특 시군의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중요하고 시험에서 없다 이렇게 잘 나오고 있다. 있는데 그때는 관계 그쪽 특광 특특 시장소하고 공동으로 수립한다 아니면 공동으로 수립하지 않고 그쪽 정과 협의는 해야 된다. 협의. 그 다음에 옆에 수립을 하지 않아도는 시와 군이 있다. 어떤 시와 군은 수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가 정확하게 해야죠. 수도권에 속하고 있으면 수립을 하지 않아도 될까? 수립을 꼭 해야 될까? 그렇죠. 밑에 별표까지 연결해서 잘 아세요. 밑에 별표. 수도권에 속하면 이유 불문하고 그 시가 군이 인구 5만, 7만, 3만이라도 꼭 수립해야 된다. 수도권에 속하면.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는 그런 시 또는 군으로서 인구 10만 명 이하일 때만 수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면 광역시하고 경계를 같이 하고 있는 여기 대전 광역시하고 경계를 같이 하고 있는 계룡시가 있다. 계룡시 인구가 7만이라고 가집시다. 그럴 때는 수립을 하지 아니할 수 있을까? 수립해야 될까요? 수립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수립해야 된다. 수립까지는 다 맞았어. 수립 에? 수립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 수립을 해야 돼. 인구가 얼마가 됐든 묻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고 있으면 무조건 다 수립해야 된다고 했죠. 그걸 이해를 하고 있죠. 자, 수도권에 속하고 있으면 인구가 3만 군도 꼭 수립하라고 했죠. 그게 중요한데 밑에 써놨으니까 밑에 별표를 잘 읽어두셔요. 밑에 알겠죠? 그거 이해를 못하면 꽝이네. 하나만 해요. 자, 다시 한번 수도권에 속하고 있으면 인구 3만인 군도 수립을 해야 한다. 수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해야 한다.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고 있는 시에 인구수가 8만밖에 안 된다. 그래도 수립을 해야 된다.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 해야 한다. 자, 그거 잘 밑에다 일부러 써놨어요. 별표까지. 여러분들 이해하기 좋게. 자, 그리고 다시 동그라미 2번 수립하지 않았던 시, 군, 관할구역 전부에다 체크해. 자, 저기 천안시, 아산시, 홍성, 의상군 관할구역 전부에다가 충남도사가 광역계획을 정했어요. 한 문구로. 그러면 그 4명 시장, 군수가 만나가지고 광역도시를 수립하게 되는데 광역도시계획에다가 개별 도시, 군에서 만들 기본계획 정책 등을 모두 포함해버렸어. 무슨 계획에다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광역 도시계획에다가. 무슨 계획에다 집어넣어야 할 정책 내용을 도시, 군 기본계획에다 집어넣어야 할 정책 내용을 어디다 다 집어넣었다? 광역 도시계획에다. 그랬다면 개별 그 도시, 군에서는 도시, 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그 말이 2번이에요. 2번. 그래서
관할구역 전부 모두 그 말 중에 알겠죠? 모두 전부 대신에 일부 그러면 그건 또 말이 틀려지는 거죠. 그래서 그 관할구역 전부에 대해 광역 도시계획 수립되어 있는 시, 군으로서 그 광역 도시계획에 따라 기본계획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와 군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걸 정확하게 들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밑에 선, 이 도시 군 기본계획 수립 기준은 누가 정한다? 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타당성 재검토 주기는 몇 년마다 이루어진다? 5년.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도시 군 기본계획은 정책계획서로서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수립해야 된다. 포괄적이고 계략적으로 수립해야 된다. 포괄적, 계략적. 그래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는데 그럼 틀린다. 알겠죠? 넘어가면 나와 있죠. 도시 군 기본계획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수립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수립하는 계획은 그 도시 군 관리계획 지구단위의 입주기재 최소이다. 그 다음에 5번 도시 군 기본계획 수립 절차는 곧 무슨 절차와 같다? 변경 절차와 똑같다. 그래서 이 절차를 쭉 거치는데 기초조사 필수죠. 다만 이 기초조사를 하게 될 때에는 기초조사 내용에 따라 무엇을 추가로 포함해야 되냐? 광역 도시에서는 하지 않았던 것을 추가하게 되는데 토지 적성평가하고 지의 취약성 분석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이 기본계획이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서를 내려주는 계획이요. 그 지침을 수행해서 용용용 기사집을 입안해서 결정하는 것이 도시군관리이기 때문에 지침을 내려주는 기본계획을 만들 때 미리 여기에다 이렇게 하도록 지침을 내리는 게 합당한가라고 토지 적성평가하고 지의 취약성 분석을 실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이걸 오늘 도시군 기본계획을 입안하게 되려고 하는데 입안하게 될 때 이미 그 지역에서 몇 년에 그게 이루어졌다면 이번에 할 때는 그걸 거치지 아니할 수도 있다. 몇 년? 5년. 오른쪽 페이지 나와 있죠. 오른쪽 페이지 5년. 자, 다시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할 때는 공청회는 필수로 개최한다. 개최하지 않아야 된다. 개최하여 하고 개최를 하게 될 때는 누구누구 의견 다 들었냐? 주민, 관계 전문가. 공청회 끝났다 그러면 의회 의견 듣죠. 그때 의회 관계를 잘 이해하시라고 했죠. 자, 거기에 의회는 도의회 나올 일이 있어 없어요? 없죠. 도의사가 수립하는 경우 없으니까. 구의회 나올 일이 있어 없어요? 없다. 그게 중요해요. 구청에 수립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수립권자가 6명 있다. 6명 있는데 6명 중에는 선이 중요하다. 국장, 도의사, 구청장, 광역시 관할에 있는 군수는 수립권자가 절대 아니다. 그 다음에 누가 수립했다면 승인을 받아야 되는가? 시장 군수가. 누구한테 가는가? 도의사. 근데 저 밑에 승인 확정해서 누가 수립했다면 스스로 확정하니까 승인 안 받는가? 4명. 특강, 특특. 이네들은 국장한테 승인받지 않고 스스로 확정한다. 그 다음에 오른쪽도 모셔서 바로 이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6번의 기억년 시험에 나오죠. 그래 확정된 국가계획 내용과 도시 군기본계획 내용이 서로 다르면 무슨 계획이 상위계획이니까 우선한가? 국가계획. 광역 도시계획과 도시 군기본계획 서로 다르면 무슨 계획이 우선한가? 광역도시. 이걸 꼭 시험에 나니까 봐두시라 그랬죠. 자, 여기까지 해서 기본계획을 정리했고 잠시 쉬었다가 도시 군관리계획을 보겠습니다. 쉬었다 하죠.